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 번째 단원,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이제 지난번 단원까지는 내용이 너무 쉬웠잖아. 근데 이번 단원부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를 오늘 잘하도록 합시다. 짝짝짝. 자, 밖에 공사장 소리도 나지만은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목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험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분자 모형을 이용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정말 이렇게 멋지게 심플하게 잘 그려 놓았습니다. 어떤 풍선이 있어. 이 풍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서 외부로 작용하는 이 압력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공기 분자들 있잖아. 이 공기 분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막 분자 운동을 하면서 이 기체로 이 풍선으로 향하는 외부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외부 압력과 바로 이 풍선의 부피, 즉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안에서는 바깥으로 그 압력이 작용하지 않겠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바깥에서도 안쪽으로 압력이 작용하고 안에서 바깥으로도 압력이 작용한 거야. 여러분들 그 풍선에 그 바람 불면은 공기 바람 들어갔죠? 이 공기 분자들도 내부에서 막 활동을 하면서 이 풍선 벽에 부딪힌다고.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도 압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안에 있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은 방향은 반대잖아. 근데 크기가 같으면 이 똑같은 이 기체의 부피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부 압력이랑 외부 압력이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부피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어때? 설명 들으니까 이해하기 쉽지? 자, 그럼 물고기가 그 물속 깊은 곳에서 이제 잠수부가 숨을 내쉬면 공기 방울이 수면 위쪽으로 쭉 올라가잖아. 그런데 있잖아, 이 공기 방울이 종쳤다 11시 15분이네. 아이랑 애도 오면 안 되는데, 오면은 제가 욕을 하면서 내쫓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위쪽으로 이제 공기 방울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크기가 커져요. 그 까닭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수업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내용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무풍선에 기체를 불어 넣으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고무풍선 이렇게 불어서 애들하고 같이 놀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자, 안에 그러면은 기체 분자들이 들어갔지, 공기 분자들이. 그래서 이 기체 분자들이 우리가 배웠다시피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이 고무풍선의 벽을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기체 분자들이 이 풍선 벽에 부딪힐 때 힘을 받겠지, 풍선 벽은. 이때 이 풍선 벽의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압력을 면적분의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똑같은 힘으로 주먹으로 뚝 치는 거랑 뾰족하게 해서 뚝 치는 거랑 어느 게 더 아프냐? 어느 게 더 아파? 이게 아파? 이게 아파? 이게 더 아프죠? 왜? 똑같은, 봐봐, 힘이지만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은 어떻게 돼요? 커진단 말이야. 못 같은 거 봐. 못으로 슝슝슝슝 못. 똑같은 힘으로 땅땅땅 치지만 뾰족하니까 있잖아, 면적이 어때? 너무나 작지. 그래서 압력이 커서 벽에 뚫리는 거야. 어때? 압력의 원리 알겠지? 기체도 마찬가지로
그 기체 분자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은 벽에 부딪히겠지. 그래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이걸 압력이라 합니다. 기체도 압력이 작용한다. 자, 그럼 유리컵을 거꾸로 했을 때 있잖아. 물 속에 넣으면은 이제 컵 안 속에 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추는 현상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컵 속에 공기들이 있단 말이야. 공기 분자들이. 이 공기 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수면을 누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이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못해. 자, 그러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부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말하는 기체의 압력은 외부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압력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 교실에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걸 감압 용기라고 합니다. 펌프. 왜 감압 용기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압은 공기의 압력이고요. 감은 감하다, 빼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손으로 있잖아. 펌프질을 막 하잖아. 그러면은 이 감압 용기 안에 있는 이 공기 분자들 있잖아. 바깥으로 빠져나온다고. 공기 분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은 공기의 압력이 줄어들겠지. 여기 공기 분자들이 많으면 막 움직이면서 압력이 커지지만 공기 분자들의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나가서 돌아다니는 놈들이 별로 없잖아. 그럼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작아져서 감압 용기라고 하는 거야. 어때? 이야기 쉽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시멜로를 넣을 수도 있고 초코파이를 넣을 수도 있어. 초코파이 안에도 마시멜로 있잖아. 그럼 초코파이 안에 넣고 나서 닫아갖고 펌프질을 막 하면 마시멜로가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커집니다. 이 초코파이 넣고 실험을 할까 말까 얘들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해라 임마. 선생님이 이 바쁜 와중에도 초코파이를 또 곡물 내서 구입을 해가지고 오늘 이 동영상을 찍고 이제 사러 나갑니다. 이 정도 수고하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말 잘 들어야겠죠? 자, 근데 마시멜로가 이렇게 부피가 커졌어. 펌프질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 꼭지를 열어갖고 꼭지를 열면은 칙 하면서 감압 용기 안으로 이 내부로 공기가 다시 들어가. 왜냐하면 바람이 불잖아. 맞지? 바람 부는 원리도 똑같은데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 분자들이 막 움직이거든. 이게 바람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안에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작으니까 압력이 높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공기 분자들이 안으로 막 들어간다고. 그러면 마시멜로 부피가 어떻게 되냐? 다시 작아지게 되는 거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 초코파이는 어떻게 되겠냐? 거의 부풀어 올라서 터졌다가 다시 그 꼭지를 열어서 꼭지를 열면은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지만 찌그러져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있어. 너는 누구야? 나는 기체. 아유 착하네. 근데 이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압력하고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잖아. 맞지? 압력.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인 거야. 근데 기체의 부피에는 뭐도 영향을 끼치냐면 온도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는 커져. 우리 알고 있지?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커지잖아. 그래서 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넌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그래, 넌 가만히 있어.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기체의 압력이 처음보다 작아졌어. 처음에는 자 예를 들어봐.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10이었어. 그리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압력도 10이었지. 근데 기체 압력이 작아졌잖아. 8로 됐어. 그러면 내부 압력이 더 커지지. 그럼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압력이 감소하면
자, 외부 압력 감소하면 필기해라. 똑같이 써라 임마. 외부 압력 감소하면, 이게 유튜브가 나름대로 전국 방송인데 임마 정도는 우리가 서로 용인하도록 합시다. 외부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내부 압력이 더 크니까. 아까 마시멜로가 커지는 원리야. 똑같은 거야. 그럼 반대로 감압 용기 안에 공기를 빼냈다, 빼낸 게 아니고, 다시 반대로 공기가 안에 들어가서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의 부피는, 그래서 외부 압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 부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외부 압력이 더 커져서 힘으로 막 더 눌러, 더 큰 힘으로. 그러면 당연히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다. 즉 바깥에서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하고 바깥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네. 서로 반대네, 맞지? 이 규칙성을 똑바로 알고 있어, 얘들아. 자, 그래가지고 비슷한 예로 헬륨 기체를 채운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선생님도 이 실험 해본 적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터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작아지냐면 대기압이 작아지는데, 이 대기압을, 대기의 압력을 줄여서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표면에서 평상시에 이 공기의 압력을 수치를 우리가 딱 뭘로 정했냐면 1기압으로 정했어. 쉽지? 1기압. 그래서 근데 높이 올라가면 공기 분자가 많아지니 적어지니? 적어지면 1기압보다 적어지겠지. 그래서 외부 압력이 감소하니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뭐가 터진다? 풍선이 터지는 거야.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냐? 아님 말고. 자, 그러면 탐구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실험 도구가 과학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자, 주사기 속에 기체의 부피가 60ml로 딱 처음에 딱 정해졌어. 그다음 지표면의 기압은 몇 기압? 그렇지, 1기압이지. 그래서 압력계의 눈금을 0.5기압씩 증가하면서 1.5, 2기압, 2.5기압, 3기압 증가하면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 보았어. 자, 11시 25분 4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지금 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60ml거든요. 근데 압력이 1.5기압이 되면요, 부피가 딱 40이 돼요. 실제 실험하면. 적어라. 40. 2기압이 되면 30이 돼요. 2.5기압이 되면 24ml가 돼요. 3기압이 되면 처음보다 3배가 증가했죠. 그럼 부피는 20ml가 돼요. 여기서 우리는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어떤 규칙성을 찾느냐? 자, 서로 곱해봐봐. 힌트. 곱하기 힌트 하니까 어때요?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이야, 압력과 부피를 곱하니까 일정하죠? 자, 온도는 일정합니다. 온도는. 외부 온도는 일정하죠. 이게 무슨 관계냐? 압력이 1.5배 증가했죠. 그럼 부피는 1.5분의 1로 감소합니다. 즉 3분의 1로 감소하죠. 한번 봐봐, 되나 안 되나? 계산해봐라. 압력이 2배로 증가하죠. 그럼 부피는 똑같이 가고 반대로 2분의 1로 감소해. 압력이 3배로 증가하죠. 그러면 부피는 딱 3분의 1만큼 감소해. 그럼 곱하면 일정하잖아, 맞지? 압력이 2.5배 증가하면 부피는 2.5분의 1로 감소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밑에다 적어라. 정리 1번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냐? 반비례. 적어라. 반비례. 자, 비례관계는 알지?
x 변수, y 변수가 한 배에서 2배, 3배, 4배 증가하면 여도 2배, 3배, 4배 증가하는 거 있잖아. 쉽지? 근데 반비례 관계는 반대야. 2배, 3배, 4배, 5배 증가하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로 감소하는 걸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처음에 1기압일 때 부피가 6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기압일 때는요, 여기 표시해라. 40 표시하고, 2기압일 때는 30, 2.5기압 때는 24, 여기 대충 적어주고요. 3기압일 때 20. 딱 찍어줘라. 안 나왔네. 미안. 찍어라, 다. 스스로 빨리.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곡선 형태가 나옵니다. 반비례하는 그래프는요, 이런 곡선 형태를 띄어요. 이렇게 전형적인 X축, Y축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우리가 분자 운동으로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10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면서요. 네. 자, 외부 압력에 따른 기체 분자의 운동. 자, 여러분들은 자, 일정한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 피스톤을 누릅니다. 자, 그림에서 봐봐. 피스톤 눌렀지? 그러면은 기체 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즉,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필기했냐면 피스톤을 누른다는 게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이제 외부 압력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부피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그렇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피가 감소하니까 잘 봐봐. 여기 보다시피 야, 돌아다니는 놈들 개수는 똑같아. 기체 분자 개수. 근데 공간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겠니? 증가하겠냐, 감소하겠냐?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네.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그 교실에 여러분들 27명 가다놓고 막 돌아다니라고 하면 벽에 땅땅땅 부딪히겠지. 근데 교실의 면적을 감소시켜 봐봐. 그럼 누구는 어떻게 되겠어? 더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기체의 분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기체의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증가하는 거야. 부피는 작아지지만 내부 압력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뭐랑 같아질 때까지? 외부 압력이랑 같아질 때까지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거지. 어때? 이해하기 쉽지 않냐? 자, 그럼 반대로야. 주사기에 피스톤을 당기면은 공간이 넓어진다 했지. 이거는 외부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자, 위로 지표면 위로 쭉 올라가면은 외부 압력이 감소하지.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는 거야. 외부 압력이 감소하니까. 그럼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면은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돼? 공간은 넓어졌는데 인마드 개수는 그대로야. 충돌 횟수는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기체의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 그렇지, 감소한다. 이걸 중요한 거니까 꼭 필기를 해도 이거 공식.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체의 외부 압력과 부피와의 감소하고 증가하는 관계를 분자 운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반비례 관계 있지.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 기체의 압력이 2배, 3배, 4배로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들고 3분의 1로 줄어들고 4분의 1로 줄어들지.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바로 영국의 과학자 보일이야.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 보일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냈어. 이걸 무슨 법칙? 자, 따라해 보세요. 꼭 외워. 보일의 법칙. 한 번 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자, 꼭 알아두시고 스스로 확인하기.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고요. 25도씨에서 1기압에서 부피가 100ml였잖아. 그러면 압력이 4배로 증가하면 부피는 4분의 1로 감소하지. 어때요? 딱 맞았죠? 자, 마지막입니다. 고산지대를 여행하다 보면 과자 봉지가 터질 만큼 부풀어 오르죠. 선생님도 비행기 한번 타보니까 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땅콩 같은 거.
자, 그러면 이 극가닥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외부 기압이 작아지면, 자,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